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 국내 농구 및 배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 모비스 대 원주 DB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비스는 수요일 홈경기에서 SK에 완패했다. 3쿼터까지 20점 차 이상 뒤진 경기였는데 상대의 빠른 속도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다. 프림과 션롱 등 외인 듀오는 35점 13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원희의 페인트존 침투에 고전했고 이우석은 야투 14개 시도 중 1개 성공에 그치며 커리어 최악의 경기를 했다. 때문에 이 경기에서 분위기 전환이 절실하다. 이어서 DB는 월요일 경기에서 손호에 패하며 연패를 끊지 못했다. 전반 상대 외곽포를 저지하며 리드를 지켰는데 34대 27에서 상대에게 연속 득점을 허용한 것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강상재와 유현준 등이 높은 야투 성공률로 득점을 해줬지만 오누아쿠와 알바노가 시도한 24개 야투 중 17개를 실패했다. 팀을 정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연패가 길어지기에 김주성 감독의 거취 문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모비스는 우승권 전력을 갖고 있지만 감독의 로테이션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인게임 경기 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 DB 역시 선수단과 잡음이 있는 감독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번 원정은 해볼 만하다. 특히 알바노가 볼핸들러로 살아난 모습을 보이기에 박무민과 서명진 등을 상대로 MVP 가드의 위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원주 DB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가스공사 대 고양선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스공사는 KT를 잡고 리그 선두를 유지했다. KT의 주전 구간 경기력에 고전하며 4쿼터까지 꾸준하게 리드를 허용했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이 대단했다. 니콜슨이 연달아 3점포를 비롯해 득점을 터뜨리며 역전을 이끌었고 벨란겔의 4쿼터 폼도 좋았다. 은도혜와 정성우, 곽정훈 등 벤치도 잘해주기에 지지 않을 것 같은 최근을 보내고 있다. 이어서 손호는 DB 원정을 잡고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다. 전반에 7점 차로 밀리며 패색이 짙어 보였지만 3쿼터 시작과 동시에 스코어링 런에 성공하며 상대를 압도했다. 오누아쿠와의 1대1을 이겨낸 윌리엄스가 22득점 14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김민욱이 벤치에서 나와 8개의 리바운드로 활약했다. 이정현의 돌파와 리딩도 살아났기에 이제 연승 도전에 나선다. 손호는 이정현과 이재도, 윌리엄스 등 빅3의 화력이 좋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김낙현과 정성우, 벨란겔 등이 강력한 백코트 수비를 앞세워 잠재우고 선두를 유지하는 팀이다. 이정현과 이재도를 경기 내내 터프한 수비로 괴롭힐 백코트가 있고 니콜슨이 윌리엄스 상대로도 다득점이 가능한 가스공사가 승리할 것이다. 가스공사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은행 대 우리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은행은 지난 일요일 신한을 완파하고 연승에 성공했다. 첫 경기를 패하고 시작한 이번 시즌이고 김정은과 박소희, 김시온 등 주전급 3명이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지난해 활약이 대단하다. 신한 상대로 12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이시다 유즈키가 13점을 터뜨렸다. 박진영과 정예림, 고서연과 정현 등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도 대단하기에 홈에서 3연승에 도전한다. 이어서 우리은행은 월요일 홈경기에서 삼성생명에 승리했다. 이주연과 키아나, 스미스의 외곽포를 저지하지 못하며 10점 차까지 끌려간 경기였는데 정선민 이후 23년 만에 3경기 연속 30득점에 성공한 김단비의 활약이 대단했다. 스틸과 블록, 리바운드 등 모든 부분들을 책임진 슈퍼스타와 함께 개막 이후 3경기에서 2승을 따냈다. 하나는 진한과 양인영 콤비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는 김단비와 한엄지를 상대해야 하기에 골밑 우위를 가져갈 수 없다. 또 이명관과 나츠키가 끈질긴 압박으로 하나의 볼핸들러를 어렵게 할 것이기에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은행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카드 대 대한항공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카드는 삼성화재 원정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했다. 공격 성공률에서 상대보다 높지 않았지만 블로킹과 서브를 앞선 것이 컸다. 이상현과 박진우 등 미들 블로커 듀오는 나란히 블로킹 5득점 이상을 해줬고 알리가 서브 6점으로 상대의 수비 코트를 폭격했다.
김재한이 다소 부진한 최근을 보내지만 알리와 아이의 존재감이 확실하고 중앙 높이가 좋기에 승점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어서 대한항공은 주중 경기에서 KB 상대로 고전하며 패배 직전까지 몰렸었다. 그러나 4, 5세트를 내리 따내고 역전승했다. 요스바니와 김규민, 이준이 모두 빠진 상황이고 한 선수도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는데 점프가 가능해진 정지석이 아웃사이드 히터로 돌아와 19점을 기록했고 정한용이 서브 4점 포함 26점을 몰아쳤다. 김민재와 조재영 등이 잘해주는 것도 인상적이다. 우리카드는 알리와 아이 등 외인 쌍포의 존재감이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다. 그러나 김지한의 부진과 더불어 한태준이 부진할 경우 자리를 메워줄 백업 세터가 없다. 한 선수가 서서히 컨디션을 올리고 있고 정지석이 정한용과 더불어 공격을 이끌 대한항공이 승리할 것이다. 대한항공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대전 정관장 대 현대건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관장은 일요일 도로공사 원정을 승리하며 선두 경쟁을 이어갔다. 기업은 행전 패배로 인해 다소 분위기가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승점 3점을 따냈다. 높이가 좋은 팀이지만 블로킹에서 열세에 처했지만 메가가 고비마다 필요한 득점을 해주며 23점으로 상대의 수비 코트를 폭격했다. 부키리치의 성공률만 올라간다면 흥국생명의 대항마로 나설 수 있다. 이어서 현대건설은 지난 화요일 경기에서 페퍼를 잡고 선두권을 위협했다. 외인 아포짓이 취업 비자 문제로 출전하지 못한 페퍼 상대로 한 세트를 내주는 등 고전했지만 3, 4세트를 압도했다. 모마가 30점 가까이 득점하며 공격 성공률 50%를 넘겼고 정지윤도 낮은 블로커들 상대로 점유율과 성공률을 가져가며 17점을 52%로 해냈다. 현대건설은 모마의 타점이 좋기에 반대각의 공격수가 반사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정관장은 부키리치와 표승주 등 사이드 높이가 좋은 선수들이 있기에 정지훈과 고예림 등에게 쉬운 득점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양효진 상대로 강했던 정호영의 존재감이 있을 것이고 메가의 득점도 나올 정관장이 승리할 것이다. 대전 정관장 승리를 추천합니다.